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세종시 한복판에 10년 넘게 방치된 대규모 땅이 있습니다. 바로 나성동 백화점 부지인데요.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 탓에 사업자 유치 등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도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해 상가와 아파트들이 늘어선 세종시 중심 상업지구. 그 한복판에 차량 670대가 수용 가능한 임시 주차장과 정원 풀꽃마당이 조성돼 있는데 전체 크기는 6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주인 없이 방치된 이곳은 당초 백화점 부지 용도로 조성됐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도록 백화점이 들어설 기미가 전혀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백화점이 언제 들어올지 궁금해하는 글과 불만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세종에는 들어선 게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젊은 층들 이제 제 나이 때는 보통 대전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일단 30-40분 걸린다는 그 시간 자체가 인근 상가 분양 당시 백화점 부지 앞이라는 조건 때문에 입찰가와 분양가가 높았던 만큼 상가 주인들과 부동산 업계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대부분이 분양 받으신 분들은 백화점 부지가 앞에 있으니까 백화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치된 땅에 지난 2020년 도시경관 등을 이유로 정원을 조성한 세종시는 백화점 사업자 유치 등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화점이 조기에 입주하는 것들은 다 희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도 그 LH나 그 행복청에도 건의해서. 하지만 도시계획을 세운 행복청과 분양을 맡은 LH 모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상업지구 내 노른자 땅이 여러 해를 넘기도록 개발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복도시 개발 주체들이 도시개발 전략을 더 면밀하게 설계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이 의원은 대전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굳혔으며 입당 시기와 방식은 국민의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만나 함께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이 의원도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던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대덕구로 출마 지역을 옮기면서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 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성완읍의 산란계 농장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충남에선 지난달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으로 방역당국은 확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23만 9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발생 농가 인근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42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 일대는 철새 도래지 주변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북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7건, 충남 2건 등 모두 27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곳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대덕구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곳 중 라돈이 검출된 동충당 근린공원, 읍내동 현대아파트, 장동초등학교 시설의 음용을 중지하고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긴급사태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때 주민들에게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대덕구는 3개 시설의 일반 세균 검사도 해 음용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라돈은 공기, 물, 토양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로 DNA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험 지수가 매우 위험이거나 위험에 진입해 있습니다. 출생과 유입이 자연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데 살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머무는 생활 인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새해부터는 정부도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도입된 생활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체류 인구를 더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외지인이라면 그 지역 체류 인구가 됩니다. 생업이나 관광 등을 이유로 머물며 버팀목 역할을 해 지방 소멸을 완화할 대안으로 불립니다. 본격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단양군 생활인구를 시범 분석해봤더니 무려 2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3만 명이 채 안 되는 주민 수보다 체류 인구가 8.6배나 많은 겁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16배, 40대도 15배 이상 많아 부족한 청장년층을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약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북이 두 번째, 경북과 강원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접 지역에서 집중됐습니다. 다만 3시간 이상 머문 일수가 평균 2.4일, 숙박한 일수도 2.1일로 집계돼 단기 체류가 많았습니다. 젊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해 조금 더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충북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생활인구 통계가 발표됩니다. 9월에는 기존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 통신사 자료에 카드사의 소비 데이터를 추가해 소비 금액과 업종까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1인당 얼마만큼 소비했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생활인구 통계가 보다 더 정교하게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해 공표하는 비슷한 유형의 통계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특히 소비 데이터 분석의 경우 활용할 카드사의 수와 사용자의 체류 시간 등 일부만 관광공사 방식과 달라 사실상 중복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세종시가 매달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정하고 자전거 이용 장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는 매달 8일 공영자전거 어울링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3번 무료 이용 쿠폰을 비롯해 이용자 300명을 추첨해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자전거 타는 날은 지난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됐으며 시는 어울링 이용 확산을 위해 자전거와 대여소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18살 이상 39살 이하 부상 제대군인과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진로 탐색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올해 1월 이후 전역자로 시 보훈정책추진단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한 차례 진로 탐색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하기 막막한 청년들이 가보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문화 창작자들을 돕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인데요.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빛과 어둠의 힘을 다루는 캐릭터가 사냥을 하며 재화를 모으는 롤플레잉 게임. 원스토어에서 우수 베타 게임으로 선정됐고 유력 배급사와 계약까지 성공했습니다. 개업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 이 회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대박이 나면은 저희가 청주에 저희 시그니처 게임즈 빌딩을 하나 세워서 그곳에서 사무실도 차리고 저희가 원하는 휴게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취방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이런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건 킥스타트업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였습니다. 충주 의륵당을 화려하게 수놓은 미디어 파사드와 연주도 같은 지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3대 악성 우륵을 기리는 창작곡인데 앨범 제작은 물론 저작권 등록, 음원 발매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 기반의 이런 콘텐츠를 창작하는 콘텐츠 기업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판로를 개척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하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홀로 서기 어려운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컨설팅과 창업, 제작,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곳은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 입주 공간은 물론 촬영 디자인 스튜디오와 3D 프린터 메이커스 스튜디오 등 스타트업이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도 제공합니다. 음악하고 싶은 창작자들에게는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은 물론 콘서트, 음원 사이트 등록까지 도와줍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더 도약해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교육, 음악, 영상, 캐릭터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제작 지원, 교육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관련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충북의 지역기업들과 함께 콘텐츠 기반의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유쾌한 꿈이 현실이 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IMF 시절에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한 대통령이 연구자들에게 헌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마음껏 도전하라고 말한 것은 연구 현장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신년 인사회에서 약속한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을 행동으로 이행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국 공공연구노조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R&D 예산 대폭 확대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한 예산 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근 전 세계에서 출판된 수천만 건의 과학기술 논문을 분석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과학기술을 예측해 내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논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두 연결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과 스마트 공간을 위한 차세대 통신 기술, 안전한 사물 인터넷을 위한 보안 기술 등이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을 보완하는 소프트 로봇 기술과 양자 시스템 제어 설계 기술, 배터리 업사이클링 기술 등도 포함됐으며 연구원은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과학기술 영역 연구 주제들이 변화하고 있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발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권 대학들이 2024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부분 최종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충남대는 지난해보다 소포골은 평균 경쟁률 4.96대 1을 기록했고 의예과 9.8대 1, 약학과 11.17대 1, 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 7.67대 1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밭대와 한남대가 각각 5.88대 1과 5.02대 1을, 대전대와 목원대, 배재대 등은 평균 경쟁률 2, 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